결국 5번 도는 거니까 10억 정도는 줄 수 있는 거네. 좋다. 1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 배우자가 그 정도 돈이 있을까? 그러면 사실 내가 생활비를 주고 그 이외의 금액이 넘었을 때 증여세로 과세가 된다는 건데 사실 그 넘기가 굉장히 힘들죠. 안녕하세요. 텍스메이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훈쌤이 용돈 받아요? 저요? 저는 안 받죠. 용돈 드리죠. 받아본 적 있어요 그러면? 아 그럼요. 얼마나 등골 브레이커였다고. 언제 세무사 공부할 때 많이 받았어요? 네, 세무사 공부할 때 학원비도 좀 내고 네. 책값이랑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학원 그 강의값이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식비도 많이 들기도 했고. 식비도 많이 들었고 이게 좀 먹어야지 그지? 용돈 이야기를 왜 했냐?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어서 했는데요. 오. 증여세 상담이나 뭐 유튜브 댓글들을 많이 보면 용돈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요? 전업주부인데 남편한테 생활비를 받아요. 이것도 증여세 과세가 되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받았을 때의 이야기잖아요. 네. 증여세를 내야 할 대상인지도 모르겠고 주변 사람들이 그 정도는 괜찮아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진짜 상관없는 건가? 그래서 사실 판단이 잘 안 서요. 좀 어려워요. 보통 이런 질문은 언제 많이 하시는지 아세요? 선물을 받을 때. 제일 많은 거는 내가 이제 어떤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해요. 아내 쪽이 소득이 좀 많이 작아서 아파트를 공동명의 취득하는데 취득하기엔 자금 출처가 좀 애매한 분들 있죠. 우리가 주택 같은 걸 취득하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이때 이제 증여에 대한 개념, 지식을 아시다 보니까 나 그럼 그 전에 냈던 것도 혹시? 이러면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남편 쪽에서 만약에 소득 생활을 다 하고 있고 아내 쪽에서 이제 전업으로 가사나 뭐 육아 같은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형성된 재산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만들어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부는 일심동체. 그래서 사실 한 10년 정도 살다가 이혼하면 재산 분할을 하잖아요. 보통 맞아요. 반반으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전업주부지만 분명히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많이 그럼요. 했으니까. 아주 많이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런데 이게 과연 세법에서도 투명이 되는지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부부간에는 네 돈 내 돈 이런 구분이 없이 자유롭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이 오고 가고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결혼했는데도 서로 오픈 안 하는 사람이 있긴 하더라. 그 돈 문제에 좀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생활비에다가 일정 금액을 같이 넣고 그 부분을 같이 사용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렇게 계좌가 서로 이체되는 게 많을 텐데 그 건별로 다 증여로 보면은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죠?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이유 등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 증여 목적 이외에도 자금들은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랑 이제 같이 공동자금을 관리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가족들의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한 편의적인 목적 등 뭐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 자금 이체 내역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하는 건 과대 해석이다, 확장 해석이다, 뭐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또 이제 증여세법을 보게 되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인 경우예요. 지급한 사람이나 뭐 지급받은 사람이 이제 민법상의 부양 의무를 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혈족이라 그래가지고 피가 섞인 사람들 있죠. 내 위로 바로 아버지, 뭐 할아버지나 내 밑에 자녀들 이런 경우에는 같이 살지 않아도 민법상 부양 의무가 있고 형제 자매들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할아버지가 손자의 유학자금을 이제 지급해준 그런 사례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재산 많이 읽어서 손주한테 좀 주시겠다는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런 사례는 어떤 사례였냐면 부양 의무가 있는 부모님이 계신 경우죠. 부모님이 자녀분들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부양의 의무를 지고 있는 상황인데 부양 의무자가 있음에도 부모님한테도 생활비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생활비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할아버지한테 또 받았다. 네, 그거를 생활비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라는 부양 의무자가 따로 있는데 부양 의무자 이외에 쉽게 혈족이라고만 해서 다른 사람이 준 거는 생활비를 보기는 어렵다. 교육비를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 사이에 배우자한테 준 생활비는 증여가 아니겠네요? 여기서 봐야 될 건 이제 두 번째, 지급한 그 생활비나 교육비가 실제로 사용이 되었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했는지. 네, 사용이 되었는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생활비로 만약에 200만 원을 남편이 아내에게 준다라고 해요. 그러면 아내가 너무 알뜰살뜰한 거죠. 알뜰살뜰해서 150만 원 정도만 이제 생활비나 교육비 이런 걸로 쓰고 나머지 50만 원은 차곡차곡 저축해서 그걸로 나중에 돈을 모아서 어떤 재산이나 뭐 아파트나 형성을 하게 됐을 때 증여세로 과세가 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된 150만 원은 증여로 보지 않을게. 하지만 그 이외에 네가 재산을 형성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다. 이렇게 본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15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거 뭐 얼마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뭐 수십 년이 흘러서 그 금액이 공이 뭐 3개가 붙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통장에다가 둔 경우인데 이렇게 걸렸을 때 이렇게 소명할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맡겨놓은 거예요. 이렇게만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로 재산을 취득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아, 실제로 내가 어떤 재산을 형성했을 때. 나중에 그걸로 뭐 부동산을 살 때 맞아요. 네. 뭐 남편 명의로 산다고 하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전혀 안 되죠. 아내 명의로 산다고 아내 하면 명의로 산다고 하면 남편이 아내한테 준 것처럼 된다 이 그렇죠. 얘기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세무조사 같은 게 진행이 되면 생활비나 교육비 이런 명목으로 썼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을 사실 소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소명을 못해서 증여세로 추징이 됐다라고 하시는 사례는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일단 세법적으로 증여재산 공제라고 해서 10년 단위로 배우자에게 6억 원만큼은 세금이 안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면 6억 원이잖아요. 그럼 그거 1년이면 6천만 원이잖아요. 12월로 쪼개면 한 달에 500만 원 선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내가 생활비를 주고 그 이외의 금액이 500만 원이 넘었을 때 증여세로 과세가 된다는 건데 사실 그 500만 원 넘기가 굉장히 힘들죠. 추징을 당했다는 사례는 그게 드물긴 합니다, 사실. 지금 좋은 생각이 드는 게 네. 10년마다 6억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30살에 30살에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 50년 같이 평생 살았어요. 네. 결국 5번 도는 거니까 30억 정도는 줄 수 있는 거네. 그렇죠. 좋다. 좋지. 3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 배우자가 그 정도 돈이 있을까? 그리고 남편들이 이렇게 하잖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마. 아니, 많이 안 벌어. 지금 그냥 줘. 한 달에 500씩 줄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은 주면 내가 이렇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을 내면은 더 잘 불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왜 이상한 사업 하는데 넣고 뭐 해가지고 넣고 이래서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20년 뒤에 행복하게 해줄게. 그런 약속은 하지 마. 아, 약속 필요 없어? 미리 줘. 니네 주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 자녀한테 용돈을 주는 것도 똑같이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면 쉬워요.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이 없을 거고 자녀를 부양해야 되는 민법상의 의무는 부모가 갖고 있으니까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나 용돈을 주는 거는 증여세로 과세가 되지 않겠죠. 요즘 자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놀잖아요. 해외 유학을 많이 가는데 맞습니다. 해외 유학 갔을 때 생활비 이런 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대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민법상의 부양 의무는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양할 의무가 있고 해외에 있든 어디에 있든 부모가 자녀의 뭐 교육비라던가 생활비를 주는 거는 증여세로 과세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모두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항상 교육비나 생활비를 받았을 때 그거를 생활비나 교육비로 모두 다 사용한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생활비 명목으로만 그냥 돈을 주고 그 돈을 차곡차곡 저축을 해놨다가 그 돈으로 이제 어떤 재산 형성을 한다던가 주식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 이제 증여세로 과세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 증여 영상 댓글에서도 진짜 많이 질문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죠?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도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이 있는 거죠. 월급을 내가 만약에 300만 원을 받아요. 그 월급에 300만 원 전부 다 저축을 하고 그리고 생활비를 실제로 내가 쓸게 부모님의 카드를 쓴다던가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이렇게 받아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생활비로 내가 실제로 썼으니까 이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고 이 모은 돈으로 재산들을 형성하겠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증여세 비과세 되는 게 우리가 취지를 봐야 되는데 저축한 돈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부모의 도움 없이는 내가 이 재산을 형성할 수 없었을 거고 그리고 또 사실 이 부분은 방식만 다를 뿐이지 형식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라는 게 국가 입장에서 보면 세금 세수를 걷어들이는 그런 권리를 아예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국가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바로 걸릴까요? 바로바로는 걸리지 않고 추후에 내가 재산을 형성할 때 부동산을 취득한다던가 아니면 뭐 상속세 같은 그런 이슈들이 발생하면 이제 그때 이제 연관돼서 과거의 금융 내역들을 조사하게 되고 그걸로 파생이 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리고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탈세나 이런 게 지역적으로 좀 보이잖아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구입 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지역별로 조금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편차가 있어요. 네. 상속세 조사가 보통 재산가액이 10억이 넘으면 조사는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산 받는 금액이 3억이야. 이런 정도면 어차피 상속세도 안 나오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우리는 알지만 이런 세금적인 부분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미리 플랜을 좀 짜고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얼마나 될지 아니면 지금 없는데도 미리 물려줄지. 왜냐면 제가 들었는데 초등학교도 안 간 애기한테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고 저는 주택 청약 들 때 제가 가서 가입했거든요. 근데 아는 언니들 보니까 3살밖에 안 되는데 이미
주택증명 만들어서. 그럼 나중에 그 친구가 뭐 20살 돼가지고 했을 때 가점이 되게 많이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챙겨보면 유익한 정보들이나 세금 관련돼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나는 어떤 이슈가 일어나기 전에 항상 그 설계라고 하죠. 세금을 디자인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게 항상 궁금해 하시는 분들 보면 아 되게 끼어 있으신 분들이 많다. 빡하신 분들 네, 많아요. 빡하신 분들이 많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텍스 이런 영역에 대해서 되게 각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짧게 좀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윤쌤? 일단 처음에 생활비는 증여가 아니다. 이런 건 이제 완전히 X고 부양 의무가 있는 부양 의무자가 이제 지급을 했는지 부양 의무자가 있음에도 다른 뭐 삼촌이나 할아버지들이 주는 건 다 증여로 과세가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양 의무자가 줬다라고 하더라도 생활비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안 되는 거지 내가 모아서 재산을 형성한다던가 아니면 이거 나중에 생활비로 써라고 해서 뭐 재산을 못 준다던가 이런 경우엔 다 증여세로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